최근 인플레이션 확률 증가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나 미국 시장의 붕괴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최근의 시장 조정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았던 밸류에이션도 일부 완화되었고요. 지금은 단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일 뿐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면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 그리고 국장이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유럽이나 중국 시장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배드와치에 따르면 67.3%가 6월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월 2일에는 상호 관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4월 2일 전까지 시장을 파괴할 만한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이에 대응하고 있고 지금은 향후 대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S&P는 0.57%, 나스닥은 0.35%, 다우 지수는 1.27%로 보합하거나 약한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YTD 기준으로는 S&P는 마이너스 3.42%, 나스닥은 마이너스 7.76%,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96%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1월부터 지금까지 미장에서는 하락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락장은 항상 예상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상승장에서 느꼈던 기쁨은 하락장에서 정확히 정반대로 나타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 19.6%, 국내 주식은 4.6%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작년 미국 주식 수익률이 30.5%였고 국내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17.7%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ETF 수익률들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S&P,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변동성이 높았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이 모두 10%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가까이 됩니다. 레버리지와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10개 중에 4개가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이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 10%, 20%의 수익률을 쉽게 얻을 수도 있는 반면 반대로 내려갈 때도 그만큼 빠르고 깊게 하락해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원금 회복이 더욱더 어려워지고요. 원금에서 마이너스 50%가 떨어지면 이후 50%가 오르는 게 아니고 100%가 올라야 원금 복구가 가능하죠. 지금의 미장은 중국과 국장 수익률과 비교하면 시장을 갈아타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락하고 있을 때 혹은 시장이 무시받을 때가 바로 투자 기회입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그곳에 저렴한 가격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시 시장이 오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횡보장의 길고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 힘들 때 배당 투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죠. 이러한 인센티브 효과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투자에서 인센티브 효과는 성장주의 경우 시세차익이고 배당주는 배당금입니다. 성장주의 시세차익은 기약되지 않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배당주는 반기 또는 분기, 월마다 돌아오며 비교적 예측 가능합니다. 성장주의 시세 상승에 대한 초조함을 배당주로 일부 달랠 수 있으며 배당 재투자를 통해 평균 매입가를 낮추거나 보유 수량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도 긍정적인 기다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구조화된 안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배당받는 환경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심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방식입니다. 배당은 단순한 배당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제가 퇴사할 때도 사용한 정확한 레시피입니다. 월 10만원의 배당을 만들어 보세요. 월 10만원이라면 비웃는 분도 있을 테고 월 10만원 더 벌어서 뭐 할래?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연봉 협상 때 상사에게 100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연봉 협상을 해서 올리는 방법이 바로 배당 투자입니다. 성장주에 대한 기다림도
배당을 통해 더 오래 인내할 수 있으며 매월 들어오는 배당은 삶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달리기에서 가장 큰 적은 날씨가 아니라 부상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부상 없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배당은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을 보다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투자 패턴이 안정적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수익률과 삶은 놀랍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주식시장 밖에서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를 통해 장기간 시장에 머물며 자본주의의 성장에 기대는 것이 오히려 핵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 배당주에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당 투자할 때 선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 이상의 배당을 주는 주식을 선택합니다. 1%, 2%만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원금이 필요할 테고 복리 효과를 누리는 시간도 상상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두 번째, 가급적 배당 성장하는 배당주를 선택합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배당주가 마음이 편하고 오래 보유해도 든든합니다. 정부의 세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정부가 푸는 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 국민연금 사태를 봤습니다. 연금 내에서 배당 소득세를 내게 바뀐 과정도 목격했고요. 이렇게 돈이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면 현금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만한 3% 이상 배당 성장을 하는 ETF가 마음 편하게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별주보다는 ETF를 선호합니다. 개별주는 변동성이 크고 ETF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행위는 높은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고 매도 타이밍을 고민해야 합니다. 타이밍에 신경 쓴다면 종목의 등락, 섹터의 흐름, 경기 사이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상승한 종목에서 이익을 얻고 하락한 종목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행위는 종목, 섹터, 경기 사이클 전체를 신경 쓰는 광범위한 에너지 소모 행동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직장인이 효율적으로 이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면 극적인 시세 차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몽과 같은 원금 손실과 절망적인 원금 회복 기간도 없거나 비교적 짧습니다. 배당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일관된 인내심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본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즉,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떠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 소모, 에너지 소모 때문이었습니다. 배당 투자는 이전과 같은 삶을 보장합니다. 배당 투자는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대신 가족과 행복한 저녁 시간을 의미합니다. 배당 투자는 종목 공부 대신 날씨 좋은 주말에 나들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품질의 주식을 오래 보유한다면 경제적 풍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월급을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또한 배당 투자는 가장의 어깨를 덜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저글링하며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돈을 버시나요? 배당 투자하세요. 가정에 가장이 2명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돈을 벌고 당신의 돈도 돈을 벌어옵니다.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점점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를 운용하고 싶은 분들은 배당 투자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라 자부합니다. 단순한 배당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 번째 월급입니다. 월급과 배당과 시간을 합치면 자유가 생깁니다. 배당 투자에 관한 가장 자주 드는 걱정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건보료와 종합소득세가 무섭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 평균 700만 원의 배당을 받는 사람도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연 평균이 아니라 월 평균 700만 원의 배당을 받는 사람도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8% 정도고 종합소득세는 가족과 나눠서 투자하면 원천 징수되는 배당 소득세 15%를 제외하고 연간 84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결국 배당으로 1년에 월 700만원씩을 받아도 종합소득세는 없고 건강보험료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된다면 연금 투자도 고민하시고 법인 설립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법인을 설립해 제가 원하는 시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법인 설립과 운영, 법인 투자에 관한 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미국 주식에 비관과 회의가 가득한 지금이 오히려 상승을 노려볼 만한 시기가 아닐까요? 투자자들에게 무시당할 때 안전마진을 확보할 기회가 상승하고 적은 돈으로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레버리지보다 배당에 주목하시고 배당으로 끝내지 말고 배당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배당 투자를 같이 시작해 봅시다. 배당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시는 분, 배당 투자로 재정적 자유를 꿈꾸는 열정적인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주식 수집가 카페로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